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я, Хан Нелли,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йдем 9-й урок по теме «Переезд». 네, 오늘은 제9과 이사 단원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한네리 선생님, 네. 혹시 카자흐스탄에서는 집을 어떻게 찾나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보통 부동산 소개소에 찾는 거예요. 아, 부동산 소개소에 가서 집을 찾는군요. 한국도 똑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사 문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어휘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주택과 아파트, 빌라가 대표적인 집의 형태인데요. 주택이라는 것은 한 집에서 한 가족만 살도록 만든 그런 것을 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하고 빌라는 한 집에 여러 가족이 살도록 만든 그런 집인데요. 아파트가 빌라보다 더 커서 그리고 보통 층수도 더 높죠. 그래서 여러 가족이 살 수 있게 만든 거고요. 빌라는 보통 5층 이하의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시원은 어떤 걸까요? 이 고시원은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형태인데요. 이 고시라는 것이 어려운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집을 고시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집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세, 월세, 하숙 이 단어를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전세하고 월세는 집을 빌릴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세로 집을 빌리면 처음에 들어갈 때 큰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돈을 내지 않는 그런 형태를 전세라고 얘기합니다. 네, 월세는 처음에 들어갈 때 적은 돈을 내고 들어가고요. 대신에 매달 조금씩 돈을 더 내는 형태를 월세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전세로 살다, 월세로 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면 우리 집은 전셋집이다, 우리 집은 월세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숙은 역시 집을 빌리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집 전체를 빌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집에서 방 하나만을 빌려서 거기에서 사는 것을 하숙이라고 합니다. 이 하숙이 다른 것과 다른 것은요. 제가 방만 빌려서 쓰기 때문에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요리도 대신 해주고 청소나 빨래도 대신 해주시는 그런 형태를 하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홈스테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집을 빌릴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은 복덕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 부동산 소개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집을 소개해 주는 곳을 복덕방 아니면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덕방에 가서 집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그 집을 빌리기로 약속을 해야겠죠. 그걸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냅니다. 그래서 집을 빌리기로 약속하면서 내는 돈을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요. 보증금이라는 것은 물건을 빌린 후에 그 물건을 잘 쓰겠다고 약속하면서 보증금을 냅니다. 근데 집도 물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집을 빌린 후에 그 집을 잘 쓰겠다고 약속하면서 내는 돈을 보증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사를 갈 때 어떤 식으로 이사를 많이 갈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사 방법은 바로 포장이사입니다. 이 포장이사라는 것은 이삿짐을 싸는 것부터 이삿짐을 정리해 주는 것까지 이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모두 해주는 이사를 포장이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뒤에 이사의 단계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삿짐 센터라는 곳에 가서 포장이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형태로 요즘에는 이사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의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이사의 시작과 이사의 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을 싸다, 짐을 싣다, 그리고 짐을 옮기다, 짐을 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짐을 정리하다. 이런 단계로 이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짐을 싸는 것부터 다시 설명을 하면요. 짐을 싸다는 이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물건이 있죠. 그걸 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짐을 가방이나 상자 안에 넣는 것을 짐을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짐을 싼 후에는 짐을 싣다. 짐을 실어야 하는데요. 차에 짐을 싣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에 이 짐을 올리는 것을 짐을 싣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실은 짐을 새로운 집으로 옮겨야 되죠. 그래서 집을 옮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짐을 풀다는 아까 싸다 하고 반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짐을 상자나 가방에 넣어뒀는데 그 넣어둔 짐을 다시 꺼내는 것을 짐을 풀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짐을 원래 있던 자리에 보기 좋게 놓아야 되겠죠. 그것을 짐을 정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의 날씨하고 관계가 된 그런 단어들인데요. 한국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겨울에는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아주 중요합니다. 난방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네, 난방이라는 것은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계, 그것을 난방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난방시설은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집을 옮길 때, 이사를 할 때 그 집에 보일러가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잘 보고 이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난방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немного повторим еще раз слова, которые вы только что прошли с пэсэнцэним. Итак, посмотрим, что это могло бы обозначать. И первое слово у нас выражает значение «Чиб을 계약할 때 냈다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 Что это такое? То есть слово, которое выражается, что это деньги, которые возвращаются, когда заканчивается кеяк, то есть договор об аренде. И когда человек уже выезжает, он забирает эти деньги, которые он отдал, когда он заезжал в эту квартиру. Итак, это у нас, конечно, подингом, то есть залоговые деньги. Следующее слово у нас это 자신이 직접 밥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 То есть, что это за слово, которое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человек сам себя готовит, сам живет. Это у нас чачи. Итак, следующее слово у нас выражает такое значение, как 방하나의 거실, 침실, 부엌, 모두 있음. То есть, то, что в одной комнате находится все. Там же и коридор, и гостиная, и спальня, и в ней же кухня находится. И это у нас волюм. И, наконец, последнее слово у нас это 이삿짐 센터에서 짐 포장부터 옮기고 정리하는 것까지 해줌. То есть, что это такое, как это называется, когда центр переезда делает все от того, как свернуть весь багаж и до переноски этого багажа на новое место. И это у нас 포장 이사. На этом мы заканчиваем лексику и приступаем к следующему. А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первая форма на изучение это у нас өл сенгагида,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наличие плана или идеи. И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эта форм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если последняя буква глагола, к которым они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согласная или нет. А теперь послушаем, пожалуйста, объяснение пэсэнцэним.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에요. 여기서 을 생각이다를 사용해서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획은 항상 미래이기 때문에 을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초급에서 공부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얘기할 때는 은을 쓰고요. 또 현재의 사실을 얘기할 때는 는을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미래의 사실을 얘기할 때는 을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계획은 항상 미래이기 때문에 계획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을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께 다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Мы уже с вами проходили на предыдущих уроках форму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частия прошедшего, настоящего и будущего времени. Поскольку план или идея что-то сделать это всегда в будущем, поэтому здесь употребляется буква «를», то есть как в форме причастия будущего времени. 네, 두 번째 예문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문은 대화문입니다. 이 대화문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방학이 무엇을 할 거예요? 친구와 같이 한국으로 여행을 갈 생각이에요. 지금 방학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계획이기 때문에 역시 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 생각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 하고 같은 의미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을 생각이다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예문들이 있는데요. 예문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다음 주에 아스타나로 여행을 갈 생각이에요. И здесь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у меня есть в планах, или я думаю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поехать, про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в Астану. И здесь 갈 생각이에요 выражает то, что у меня есть намерения, планы туда поехать. 네, 그러면 만나다, 도와주다, 빌리다, 듣다 이 동사를 가지고 계획을 말해보는 그런 표현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예문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다입니다. 오후에 친구를 만날 생각이에요. 자, 선생님 어떤 뜻이죠? 네, здесь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имеет смысл, что после обеда я собираюсь встретиться с другом.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도와주다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말에 친구 일을 도와줄 생각이에요. 네, 역시 선생님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И здесь это выражает значение, что на субботу-воскресенье, выходные, я собираюсь помочь другу.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빌리다입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생각이에요. 역시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И здесь имеет значение, что я собираюсь, опять же, у меня есть мысли, взять из библиотеки книгу.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듣다로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 텐데요. 다음 학기에는 문화 수업을 들을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문화 수업이 어떤 것인지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На следующем семестре я собираюсь прослушать урок или лекцию, получается, или курс по культуре. 네, 만들어 보셨나요? 이제 다음 문법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Следующая форма у нас ыльцы,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ся при присоединении к глаголам и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случае, когда трудно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или сделать выбор, вот это или вот это. Кроме того, эта форма еще имеет выражение неточности. Я не знаю, вот это или вот это.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песенсоним.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라면을 먹을지 김밥을 먹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 상황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식사를 하기 전인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라면과 김밥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결정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잘 모르겠다 외에도 이러한 표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면을 먹을지 김밥을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네, 이거 선택하고 관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라면을 먹을지 김밥을 먹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택은 결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쓰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결정했다, 결정 못했다처럼 항상 완료의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가 올지, 비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선택이 아니죠.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안 오는 것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내일 비가 올지,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비가 올지 비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즉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을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을지 다음에 확실하지 않아요를 쓸 수 있지만 아까와 같이 결정하지 못했어요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화문인데요.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졸업 후에 계속 카자흐스탄에서 공부할 거예요? 글쎄요. 한국으로 돌아갈지 계속 공부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두 가지의 선택이 있죠. 이 선택 중에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 중이다,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И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결혼을 오래 할지, 6월에 할지 모르겠어요. И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я не знаю, жениться ли мне в мае или в июне. То есть выбор идет между месяцами. И в таких ситуациях, когда употребляется «я не знаю», употребляется обычно форма «모르겠어요», где get – это суффикс выражения восклицания или эмоции. 네, 지금 이제 예문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 동사가 취직하다, 좋아하다, 살다 이런 동사를 사용할 것이고요. 이 세 가지 문장은 모두 선택하고 관련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을지 다음에 모르겠어요, 고민 중이에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취직하다부터 같이 만들어 볼까요? 올해 취직을 할지 내년에 취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관한 선택이죠. 올해와 내년.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 중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만든 문장입니다.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И эта форма переводит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Я не знаю, выйти мне на работу в этом году или в следующем. 네, 이제 두 번째 예문입니다. 자, 좋아하다. 친구가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좋아하다, 안 좋아하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불확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 친구가 이것을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을지는 두 가지 다른 동사를 쓰지 않고 앞에 동사와 뒤에 동사가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네, 선생님. 네. Итак, эта форма у нас переводит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если мой друг получит подарок, я не знаю, будет ли он доволен или нет. Обычно употребляются вот в этих случаях разные глаголы, или они могут противопоставляться друг другу. 네,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살다라는 동사죠. 기숙사에서 살아야 할지 이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역시 선택의 문제인데요.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사는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바꾸는 것이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Итак, я не знаю, что мне выбрать. Мне продолжать ли жить в общежитии или все-таки переехать? 문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말하기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구하고 이사할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표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집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볼까요? 학교에서 가깝다. 네,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여기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난방이 잘 안 됩니다. 난방이 안 되면 집이 춥겠죠? 네, 그래서 난방이 안 돼서 집이 춥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처에 편의시설이 별로 없다.
네, 이런 단점도 있는데요. 이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편의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공원 이런 시설들이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다면 사는데 매우 불편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사할 집이 나와 있는데요. 원룸하고 하숙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집으로 이사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대화문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원 씨, 요즘 잘 지내고 있지요? 네, 나기마 씨. 그런데 다음 주에 이사를 할 생각이라서 좀 바빠요. 이사는 왜요?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사는 집은 학교에서 가까운 것은 좋지만 난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근처에 편의시설이 별로 없어서 불편해요. 그래요? 그럼 어떤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해요? 방금 복덕방에서 원룸하고 하숙집을 보고 왔는데 원룸이 좋을지 하숙집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네, 대화문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제 내용을 보면서 같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기마 씨입니다. 지원 씨, 요즘 잘 지내고 있죠? 네, 나기마 씨. 그런데 다음 주에 이사를 할 생각이라서 좀 바빠요. 네, 지원 씨가 이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 생각이다를 사용해서 자신의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기마입니다. 이사는 왜요?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지금 이사는 왜요? 라고 이사의 이유를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학교에서 가까운 것은 좋지만 네, 장점이 있죠. 하지만 밑에 단점이 나와야 됩니다. 난방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거듭요를 사용해서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듭요는 말하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고요. 앞에서 중요한 문장을 얘기하고 뒤에 이유를 붙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씨는 왜 이유를 사용했나요? 이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거듭요를 사용해서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편의시설이 별로 없어서 불편해요. 네, 그래서 그 단점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난방이 안 된다, 편의시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별로 없다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요. 이 별로 없다는 많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로라는 부사에는 뒤에 항상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와야 되고요. 그래서 별로 안 좋다, 별로 안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동사 형용사를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없다와 같이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나기마와 지원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나기마 씨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해요? 네, 지금 지원 씨의 의도를 물어보고 있죠. 자, 지원 씨의 대답입니다. 방금 복덕방에서 원룸하고 하숙집을 보고 왔는데 원룸이 좋을지 하숙집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지 모르겠다를 사용했죠.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원룸과 하숙집이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것으로 결정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네, 지원 씨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기마 씨는 알아보고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대화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원 씨, 요즘 잘 지내고 있지요? 네, 나기마 씨. 그런데 다음 주에 이사를 할 생각이라서 좀 바빠요. 이사는 왜요?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사는 집은 학교에서 가까운 것은 좋지만 난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근처에 편의시설이 별로 없어서 불편해요. 그래요? 그럼 어떤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해요? 방금 복덕방에서 원룸하고 하숙집을 보고 왔는데 원룸이 좋을지 하숙집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네, 이제 대화문의 상황을 바꿔서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집의 장점과 단점,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는 집의 장점은 집이 밝다는 것입니다. 집이 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단점은 조금 좁습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샤워할 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할 집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고시원하고 원룸,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화문을 만들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나기마 씨하고 지원 씨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원 씨의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의 장점과 단점, 또 고민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원 씨, 요즘 잘 지내고 있지요? 이사는 왜요?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요? 그럼 어떤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해요? 그렇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원씨 잘 지내고 있지요? 그래서 이사를 할 생각이라고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사는 집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었죠? 지금 사는 집은 집이 밝은 것은 좋지만, 네,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 좁거든요. 거든요를 사용해서 이사하려고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있었죠. 그리고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와서 불편해요. 네, 이런 단점 때문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해요? 네, 지금 지원 씨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집 중에 고민을 하고 있죠. 방금 복덕방에서 고시원하고 원룸을 보고 왔는데 고시원이 좋을지 원룸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집 중에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기마 씨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알아보고 결정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읽기를 공부하시겠습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172. И там у нас письмо. Письмо человека, хозяину квартиры, про ремонт. Посмотрим его. Итак, у нас отправитель это Езбол, получатель это Ким Садяним, то есть директор Ким, видимо, владелец этой квартиры. И тема «Кпамнида», то есть очень срочно. «Чипсури 좀 해주세요», причем с восклицательным знаком, то есть обозначает уже эмоции.
сдел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ремонт в квартире. Итак, 저는 원룸에 살고 있는 есбол이라고 합니다. Меня зовут Есбол, я живу в однокомнатной квартире. И я в этой квартире с тех пор, как живу, прошло уже больше сокталь, это обозначает 3 месяцев. И здесь форма ханджи,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с тех пор, как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использую эту комнату. Итак,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처음에는 이사를 왔을 때부터, то есть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когда я переехал в эту комнату, в ванной с потолка, 정전에서, капала вода, 물이새다. И я когда это обнаружив это, я попросил вас сделать ремонт. Но, 그런데, вы обещали, 고쳐주겠다고, обещали, что вы почините, только получается на словах. До сих пор вы и не звоните, и не пишете, и не появляетесь. И что же теперь делать-то? 어떻게 합니까? Кроме того, вчера 태풍까지, это из-за тайфуна. Из-за тайфуна такой сильный ветер был, что в ванной уже вода льется. И настолько льется сильно, что в ванной вообще абсолютно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То есть ею пользоваться невозможно. 내일까지 수리를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연락 주십시오. То есть вы будете делать ремонт или не будете его делать? Пожалуйста, позвоните. Или сообщите. 만약에, то есть если вдруг не будет ответа, тогда 다른 방을 알아볼 생각이니까 у меня есть мысли подыскать себе другую комнату. Поэтому 보증금과 이번 달 월세, пожалуйста, оставшиеся деньги верните от 보증금а, то есть от оплаты за аренду в этом месяце до 보증금. 보증금 – это гарантийный взнос, когда человек заезжает в квартиру и оплачивает определенную, достаточно крупную сумму при въезде. И когда он выезжает, он эту сумму может обратно получить. Надеюсь, что у вас таких вариантов не будет. 네, 오늘은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한 경험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누가 이사를 가면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축하를 해주는데요. 그러한 모임을 집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집들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누가 새로 이사를 가면 그 새로 이사한 집으로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집을 구경하면서 하는 파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집을 방문한 경험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언제 누구의 집에 갔습니까? 작년에 학교 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네, 이 친구가 집을 새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무슨 선물을 사갔습니까? 예쁜 그릇과 주방용품을 사갔습니다. 그래서 주방용품이라고 하면 뭐 요리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모두 주방용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에서는 집들이의 초대를 받으면 사가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루 비누나 아니면 휴지를 사갑니다. 그래서 비누가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휴지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선물을 사가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릇이나 주방용품처럼 생활에 정말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선물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왜 그것을 준비했습니까? 네, 이 선물을 사간 이유가 나와야겠죠. 이유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선물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임에서 한 일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집 구경을 했고요. 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으니까 당연히 집을 구경했겠죠. 네, 그리고 친구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이거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집들이에 가서도 하는 건데요. 보통 집 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새로 이사한 집을 구경하는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글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언어예절,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언어예절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높임말과 반말이 있고 또 같은 높임말과 반말이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때도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시겠어요?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것 좀 부탁합니다. 좀 해주세요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힘들 것 같은데요. 다음에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생각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요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긍정의 대답을 할 때에도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는 한국의 언어예절.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세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넬리 선생님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по теме переезда. По грамматике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окончание ыльчи, ыльчи, в случае, когда трудно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И прошли с вами формы ыль, 생각이다, выражающие намерение плана. 네, 오늘은 이사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선생님, 혹시 카자흐스탄에서 이사를 한 후에 하는 특별한 풍습이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 보통 집들이를 해요.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도 집들이를 하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웃 사람들하고 떡을 나눠 먹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의 종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풍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언어를 배울 때는 그 나라의 문화도 같이 공부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